삼성여고 1학년 엑스트라 리딩 우리 세 번째 시간이지.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데,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형 문제 나오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문장 넣기 문제잖아, 문장 넣기. 근데 문장 넣기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뭐를 대비해야 되겠어? 우리가 순서 문제 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순서의 단서가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표시해놨다. 뭐 however, those outcomes, however, 또 그 다음에 hence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순서 문제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표시한 이렇게 그 빨간색 박스 있지, 핑크색 박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빈칸 문제 나오기도 괜찮아. 그리고 이 핵심과 어떤 약간 이제 대립적인 그런 개념을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 부분도 사실 빈칸이 괜찮아. 그리고 늘 얘기하다시피 빈칸은 어떤 문제로 나오기가 쉽다?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쉬운 거야.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변형 문제가 가능하니까 특히 좀 집중해가지고 우리 따라와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도록 하자. 일단 배경을 까는 거야. 미리 얘기를 하면 이 3번 앞에까지가 있지. 이게 이제 배경이야. 쫙 배경을 설명해 놓고 그 배경과 다르게 이것이 바로 이제 주제문을 탁 던지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럼 들어가 보자. If we wish to act rationally,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we ought to make decisions. ough트는 should지. should하고 딱 똑같은 조동사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뭐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느냐. 자, 그래서 by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절이 왔는데, 이 동명사절은 사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 동명사절 안에 various outcomes 밑에 관계사절이 들러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그러니까 다양한 결과들의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바람직함을 따져보는 것에 의해, weigh는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따져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결과의 가능성과 바람직함을 따져보는 것에 의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냐? would result, result from이니까 결과되어질, 그러니까 비롯되어질 결과지. 뭐로부터? 뭐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질 그런 다양한 결과의 가능성과 바람직함을 따져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얘기야. 조금 좀 너무 제너럴하니까 너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이 얘기다. 우리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데, 그 결과들 중에서 어느 게 좋지 하고 이렇게 막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그 방식,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렇게 should 앞에까지 간다. 그리고 in each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겠지. 어쨌든 방식을 설명해. 어떤 방식이냐? 그러한 결과들이 묘사되어지는 방식, 바로 그 결과, 위에서 바로 언급했잖아. 이런 게 이제 순서 단서지.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묘사되는 방식은 should make no difference, 어떤 차이점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묘사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결과를 묘사하는데 A라는 방식으로 묘사하든지 B라는 방식으로 묘사하든지 사실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물이야. 유리컵 안에 든 물이야. 그런데 그 물은, 이거는 물 설명이다, 관계대명사. is described, 묘사되어집니다. 뭐? 절반쯤 찬 것으로, 또는 절반 비어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그 유리컵 안에 있는 그 물은 will quench,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킬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지. 똑같은 정도까지 해갈시킬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바로 이 얘기잖아. 무슨 얘기야? 똑같이 물컵에 반이 남아있다고 쳐. 그런데 이렇게 묘사할 수 있잖아. 절반이나 가득 차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절반이나 텅텅 비었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목마름을 이제 해갈시키는 것은 뭐야? 똑같지. 왜냐하면 물의 양은 똑같으니까. 바로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이렇게 배경을 딱 설정해 놓고 바로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지. 바로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목마름을 똑같은 정도로 이제 해소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물리적인 형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은 turns out 판명되어졌습니다. 뭐라고?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뭐에 의해서? 어떻게 잠재적인 결과들이 are portrayed, 묘사되어지는지에 의해 잠재적인 결과들이 묘사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에 의해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실제 결과는 별 차이가 없어. 똑같다. 객관적인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상당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지. 잠재적인 결과들이 묘사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부터 보고 해석을 해볼게. 요 telling ing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동명사절이야. 그러면 동명사절 안에 telling 사형식이 와 있지. 누군가에게 that 이하를이라고 돼 있는데 이 that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오케이 여기까지 가고 이게 병렬 처리돼 있네. 이렇게 xy 병렬 처리돼 있어. 요 that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y 이렇게까지 가.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주어는 이거야. telling이 여기까지 가고 얘가 이제 주어고 동사가 바로 provide야. 알겠지? 이 전체적인 구조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자. 자, 논리적으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engaging in act X. X라는 행동에 관여하는 것이 promotes outcome Y. Y라는 결과를 조장한다. 라고 말하는 것. 또는 X라는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Y라는 결과를 조정하는 데 실패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이게 똑같잖아. 야, X라는 행동을 하면 Y라는 결과가 나와 하는 것과 야, X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Y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 사실 객관적으로 똑같잖아.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지. 지금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과 그런데 이제 나오잖니. 하지만 사실 이렇게 똑같은 객관적 정보를 하지만 방식 뻔하겠지. 어떤 방식? 그 정보가 제시되는 그러한 방식은 특히 뭐 그 강조가 뭐 손실에 놓여지든 또는 뭐 이득에 놓여지든지 간에 그 정보가 그 제시되는 그 방식이 어떻다?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줘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seem to make judgment.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해놓고 이건 나데이 법비야. 나데이 법비. 해놓고 as 부사절이 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as 부사절은 뭐뭐인 바대로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야. 뭐뭐인 바대로 뭐뭐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방식 부사절 as로서 이게 빈도가 제일 높아. 사실은. 자, 그러면 해석은 이거다. 그들 자체인 바대로라기보다는 그들 자체인 바대로가 아니라 나데이 법비니까 그들이 다른 것들에 관련되어지는 바대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얘기다. 우리는 판단을 내린대. 그런데 어떤 판단?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판단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 그 자체, 어떤 것들 그 자체 그대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과 관련되어지는 바대로 이것이 어떤 것들이 바로 표현되어지는 묘사되어지는 바대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알겠지? 이게 사실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이제 만약 주제에 관련돼서 빈칸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 자, 잠재적인 결과들이 표현되어지는 묘사되어지는 방식에 의해 인간의 마음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제시되어지는 방식이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는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것들과 관련되어지는 바 그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요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런데 이것과 이제 대립되는 개념은 바로 이거였지.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방식이
실제적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그 얘기로 하면서 예를 들어 나온 게 물에 있는 물. 물에 반이 가득 차 있든 반쯤 비었든 어쨌든 우리 목마름을 충족시키는 거는 똑같은 정도까지 충족시켜. 응?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든 저런 식으로 말하든 똑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하늘색 부분도 빈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빈칸에 나올 수 있다고 쫙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어휘를 바꿔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선 1순위는 순서 문제 대비를 해야 된다. 순서 문제와 연결성.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였잖아. 3번 앞에까지가 이제 배경 설정. 배경 설정. 그러면서 그 배경과 딱 대립되는 자신의 생각. 그 주제문이 바로 이거였지. 인간 마음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잠재적인 결과가 묘사되는 방식에 의해. 이게 바로 주제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특히 이 지문은 진짜 시험 나오기가 좋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